자, 오늘 같이 볼 명식은 정묘년, 이민월, 신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오늘 같이 봤던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만들어지는 사주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경자년, 무인월 신축일이고요. 생신은 12가지 생시 중에 생신 어차피 같이 쓰는 거니까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도 좋고 나쁘가 있는데, 오늘 봤던 명식의 사주는 무토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사주는 어떨까요? 자, 이 사주하고 공통점은 일간이 신금인 것이고요. 원령이 인월이라고 하는 원령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일단 큰 틀에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칠 때도 빅 텐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빅 텐트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금은 주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석, 반지. 그래서 같은 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한 무쇠 같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반지 같기 때문에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음금이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의 어떤 맑고 깨끗함이 스스로 이게 드러나게 되면 그 신금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태,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신금이 어느 원령이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용신을 쓸 것이냐가 달라지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모광절이라고 하는 거죠. 목이 가장 왕한 그러한 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가 이때가 장생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 또한 토 또한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재성인 목, 그 다음에 뭐냐면 관성이라든가 인성이 화토도 같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막상 일간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절지. 그래서 신금이 인월이 태어났을 때는 일단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신약한데 이렇게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건 뭐예요? 약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 신금이 약한데 관성이잖아요. 화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일간은 약한데 살이 많아지게 되면 제살태왕 내지는 뭐가 되냐면 일간이 약하니까 살중 신경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일간 신금이 인월이 태어나서 약한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했다면 이거는 토후매금이 된다. 금이 땅속에 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들을 일간인 신금과 그 다음에 원령인 인월을 보고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사주를 보는 방식은 그와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사주 의뢰를 하고 사주를 딱 풀어놓으면은 가장 먼저 일간이 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일간의 특성, 일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나빠하는지를 먼저 놓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원령을 통해서 일간의 왕세, 그 다음에 다른 오행이 어떤 것을 왕하고 어떤 것이 왕하지 않으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 인월이 태어났을 때 일단 일간은 약하고 목은 왕한데 재성뿐만 아니라 화토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거는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공부를 좀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약간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이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 놓은 다음에 다음 글자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금일간 인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단 신약하죠. 살중신경한 것이고요. 죄다 신약한 것이고요. 토후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이고, 신금을 도와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있거나 아니면 비겁이 있는데,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보다는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명식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비교할 명식은 자 신금 인월에 태어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재다 신 약한 사주 명식으로 보는데 연지에 다시 묘목이 있게 되면 그냥 이거는 바로 재다 신약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과 비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에 축토가 있죠. 오늘 명식도 신축일주, 비교 사주도 신축일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축토에 신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 축토를 보게 되면 토생금에서 상생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축토라고 하는 것은 편인에 해당이 되고요. 축토 안에는 개수, 신금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수야 물론 이제 신금의 기운을 설계한다 손 치더라도 신금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축을 보게 되면 생조도 받을 수 있고 통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됐다 하더라도 축을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근데 아직까지는 축토 하나만 가지고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다 조금 더 약한 신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 연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자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것이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임수가 있겠죠. 없다라고 하면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뭐예요? 7살에 해당이 되는 거. 7살 편관이라고 하죠. 7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관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저 7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해하고 상해하고 다치게 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글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체가 축토를 얻었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해야 하지.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재성이 왕하죠.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뭐야 관사를 생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주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 왕하지만 화가 있으면 화도 세력을 얻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사주는 뭐예요? 재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재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자는 재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살자는 7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살이 너무 태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재살태왕하다는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신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이 아니었다면 재살태왕이라고 말을 안 하죠. 그냥 일간이 왕해서 재생살 내지는 재자약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재살태왕 너무 지나치게 왕해서 일간을 극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정화가 신금 자체를 극해 못살게 굴거나 아니면 신금 자체를 녹여버리게 되는 거죠. 신금이 보석반지라고 하면 정화는 토치불, 가스불, 뭐 용광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바로 신금 자체가 녹아버립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7살과 이게 상관이 있게 되면 요 상관 임수가 정화를 갖다가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상관 제살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는 상관 합살이라고 해요. 상관 합살 합해서 7살을 갖다가 무력화시킨 거죠. 만약에 이것이 임수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면 이거는 상관 제살이 되는 것이 요 글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정화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 제살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상관 합살이라고 해서 7살 자체를 묶어서 이 7살이 일간 신금을 녹여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7살은 막긴 했는데 임수의 용도도 크게 떨어지겠죠. 그죠? 얘도 못 쓰게 되고 얘도 둘 다 용도가 떨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일간 자체가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무력화시킨 것은 장점이지만 임수가 도세주옥을 하는 힘이 떨어지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생시에서 다시 임수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글자들이 오면 좋겠는데 물론 이 사주 같은 경우도 무자시라든가 기축시가 오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까 여기서도 설명드렸지만 무자시 기축시가 오게 되면은 자 하나만 보죠. 자 무술시 가장 무서운 무술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생시에서도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후매금이 된다 그랬죠. 토후매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기 때문에 축토, 술토가 있는데 무토가 있게 되면 얘는 매금돼 버리고 또 무토가 있게 되면 임수마저도 파극하게 되면
정화가 살아나서 얘를 오히려 극해해버릴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오는 게 좋겠고요. 무자도 마찬가지. 무자가 오면 자축합토에서 토가 살아나게 되고 무토가 뿌리를 얻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생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사주를 요 생시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축토의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둬서 좀 약했다라고 하면 생시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유축회금하죠. 그러면 금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축에만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지에 있는 유금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고 뭐 임수를 당장은 못 쓴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수가 들어오게 되면 능히 이제 그 수를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정화는 임수 때문에 이제 얘는 활동을 못하고 묶어버린 거죠. 쉬운 말로 컴퓨터 바이러스 걸리면 우리 저 백신들이 바이러스들을 활동 못하게 묶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이 사주에서 신금을 극해하려고 하는 나쁜 역할을 하는데 임수가 잡아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유시가 돼서 유금이 들어온 건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서 약한 신금을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바이러스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죠? 얘는 잡았어요. 얘로. 근데 얘는 칠살이 투출되어 있는데 얘까지 여기 있는 임수가 얘까지는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잡을 수 있는데 얘는 못 잡고, 그러면 얘는 그대로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 신금 이렇게 바로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인월에 모강절에 이 왕한 재성이 정화를 생주해 주겠죠. 그러면 왕한 재성의 생주를 받은 칠살이 신금을 바로 직극하게 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소용된다. 녹아버린다.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로서 금을 달구게 되면 금이 녹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신경이 예민할까요? 신경이 온화할까요? 이렇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게 되죠. 이것은 제했지만 이건 제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칠살무제라고 해요. 칠살이 있는데 칠살이 제함이 없다, 무제하다라고 해서 칠살무제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 칠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질병, 몸을 다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관제 구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많이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닥치더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는 있겠죠.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일간 자체가 뿌리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운, 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정화를 갖다가 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목운이 온다든가 화운이 오게 되면 이 정화가 살아나게 되니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고 있죠. 자, 이 사주가 그래서 물론 이후에는 뭐 금수운이 늦게 들어오는 금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요 때는 괜찮아요.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 요 개수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뭐 정화 하나 정도는 능히 제할 수 있으니까 계묘대운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갑진대운 들어오면서부터는 뭐예요? 요 간목은 또 화를 생겨주게 되고요. 을사병호 정미 다시 목화가 다시 왕해지는 대운을 만나게 되니까 칠사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칠사를 다시 생조해주는 그런 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떤 사주냐면은 원래는 이제 무용이라든가 무용을 하거나 연극 배우 같은 거죠. 연극 같은 걸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주인데,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 뭐 미투 운동 같은 거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예체능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윗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당한다거나 내지는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칠살의 작용인데, 칠살의 작용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도적을 맞을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맞아서 칼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칠살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제, 구설, 송사, 뭐 사수하면은 뭐 구설 같은 거지만 중하면 굉장히 몸을 다치거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는 요 칠살의 작용이 약간 성폭행 내지는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갑진대운
갑진대운 말미라고 하면 되게 20대 초반이 되는데 이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냐? 제가 봤을 때 이 앞으로 갑진대운 지나서 이 을사대운, 병호대운, 정미대운 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7살이 있는데 7살을 제어된 것이 아니라 다시 7살이 왕해지는 대운을 지나가기 때문에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뭐 몸이 아프거나 내지는 좀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린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명이니까 이런 경우 남자를 만날 때 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꼭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남자로 인한 그러한 피해를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정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참 괜찮았을 사주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화는 제어됨에 반해 이 정화 7살이 제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7살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